안녕하십니까. 오리엔테이션은 잘 들으셨나요? 꼭 출제 유형하고 문제풀이 요령의 경우는 꼭 체득을 시키셔서 항상 언제 어느 때나 이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는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한 80점 정도 있죠. 그걸 정해 놓고 시행착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은 싫든 좋든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시행착오를 좀 적게 하는 상태에서 좀 빨리 80점까지 다다르는 것이 이번 기본 이론 강의의 목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선 교재 33페이지를 보시는데, 항상 제가 페이지는 요 끝에 표시를 해놓을 거니까 못 찾으시는 분은 항상 요 페이지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3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정과정이죠. 다시 얘기하면 정부의 행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거 안 해오셔도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꼭 하라는 것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완강이 목표라 그랬죠. 빠른 속도로. 예, 그래서 목표 설정에서부터 시정 조치까지 정부 행정활동의 순서를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자, 다만 행정 과정에는 전통적 과정도 있고, 보시다시피 이제 현대적 과정이 있고요. 현대적 과정은 정치행정 이론론에서의 행정 과정인데, 요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 보면 뒤에서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말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이례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공부할 내용을 다 앞에서 설명하면 진도를 못 끝내겠죠. 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뒤에서 나오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설정에서부터 시정 조치까지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목차를 한번 볼까요? 제가 목차를 가능하면 외우시라 그랬죠. 네, 그래서 큰 목차부터 세부적 목차까지 이렇게 외우시다 보면은 행정학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행정학이라는 학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행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기술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기술이라는 말은 테크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기술한다, 서술한다, 순서대로 설명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학문이라도 그 학문을 구성하는 일정한 틀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근데 행정학의 경우는 정부의 행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기술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초이론은 말 그대로 기초이론이죠. 우리가 행정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 이거를 1편에서 쭉 설명을 먼저 해놓고 쭉 기술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론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2편 정책론에서는 주로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목표 설정, 정책 결정, 기획까지를 2편 정책론에서 공부를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조직화에는 구조적인 조직화, 인적 조직화, 이제 물적 조직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조적인 조직화는 조직론에서, 인적 조직화는 인사행정, 물적 조직화 재무행정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동기부여의 경우는 조직론의 일부분에서 공부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평가와 시정 조치에 관한 내용은 주로 행정 환류에서 공부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중앙이나 지방이나
행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같죠. 예, 근데 최근에 지방자치, 지방재정 이런 것들이 중시가 되면서 지방행정은 별도로 설명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2편에서 또 3편, 4편, 5편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총 7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전체적인 틀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오리엔테이션에서 각 파트별로 대략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앞부분에서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근데 뒷부분에도 만만치 않게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은 뒷심을 발휘해 달라. 그러니까는 앞에는 막 열심히 공부하다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는 막 이렇게 건성건성 공부하시는 분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도 문항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뒷심을 발휘해서 끝까지 빠른 속도로 이제 완강을 하시고 회독을 좀 자꾸 늘리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실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교재 22페이지를 보시면 앞서 행정학이 정부나 정부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보는 시각, 다시 얘기해서 정부관, 경우에 따라서 이제 국가관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정부관, 국가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국가관의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네모 1번 시대별 정부관이 있고, 자, 두 번째 이념이죠.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정부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광의의 정부관과 협의의 정부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시대별 정부관은 이거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더더군다나 이거는 배경 지식이 되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19세기를 입법국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제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아무 전제가 없다면 내각제가 아니고, 내각 책임제가 아니고 우리는 대통령제를 전제하는 것이죠. 시험에서. 그리고 대통령제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삼권 분립이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견제와 균형을 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세기 입법국가의 경우는 입법부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한다. 그래서 이제 입법국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뭐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행정학의 경우는 아주 오래전의 역사는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19세기 입법 국가도 별로 관심은 없어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시대를 대변했던 경제학자가 바로 아담 스미스가 되겠죠.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 뭐 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을 해줄 거니까 결과적으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라. 그것이 이제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대의제 원리가 중시가 됐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시장 실패가 나타났어요. 시장 실패가 나타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외우실 필요 없어요.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1887년도, 다시 얘기해서 19세기 말이 되겠죠.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The Study of Administration,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이것을 현대행정의 출발로 봐요. 그러면 우드로 윌슨이 왜 해필이면 1887년 즉 19세기 말에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만들었느냐, 발표를 했느냐, 그 이유는 시장 실패에 따라서 정부 할 일이 많아진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정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행정학이 등장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행정학은 시장 실패를 전제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자, 어쨌든 시장 실패에 따라서 이른바 행정국가가 등장을 하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행정국가는 양과 질로 그 특징을 보통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에 따라서 정부 할 일이 많아졌죠. 팽창성, 할 일이 많아졌다. 그 다음에 질적으로 보면 과거 입법 국가에 비해서는 전문, 복잡성을 띈다,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뒤에서 역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시대를 대변했던 학자가 케인즈죠. 케인즈.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냅둬라,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본 데 비해서 케인즈는 이제 경제 대공황이죠. 네, 그래서 경제 대공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일테면 뉴딜 정책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 뒤에서 공부하겠는데 이제 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이건 나중에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